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인생 100년 시대라고는 하나, 건강 수명은 고작 7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80세부터의 인생은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체력도 기력도 그렇거니와 어제까지 하던 일이 오늘 할 수 없는 사태가 몇 번이고 닥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몸의 불편함도 많아지겠지요.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지고 혹시 내가 치매인가 하고 불안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독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노후와 행복하지 않은 노후의 경계에서 좋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이 됨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잘 넘기면 20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80세의 벽을 잘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80세의 벽을 잘 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례를 들어보세요. 올해 나이가 100세이신 김 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까지 새로 구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할머니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국도 밥도 없이 돼지고기, 목살에 파랑 된장을 넣어서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엔 설탕 2스푼 넣은 믹스커피를 즐기시는데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하루에 10잔을 넘게 드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보다 나이가 25살 어린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정작 엄마가 걱정이 되어 잔소리하는 딸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서 절뚝이고 다녔지만 할머니는 딱히 아픈 것도 없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혼자 독학으로 하셔서 글자가 삐뚤빼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락 적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메모해 놓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일기를 적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가 끝나면 할머니는 또 부지런히 외출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시적 잘 탔던 그네도 신나게 타시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타십니다. 공원에는 다리 운동 기구에 팔 운동 기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운동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들 자식이나 손주 나이 또래가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하체 운동을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꽃 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앞 마당 울타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심을 꽃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에 동네 꼬마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나 머리 해주세요. 할머니께서 놀이터에 운동 다니면서 알게 된 꼬마 친구인데 한 번씩 집에 놀러 오면 할머니께서 머리를 예쁘게 따줍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아이가 재미나게 노닥거리고 있으면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던 꼬마 손님들이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꼬마들 할머니 집 마당이 북적북적 동네 사랑방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자신과 70년을 함께 해온 재봉틀을 꺼내서 예쁜 옷을 만듭니다. 어려운 시절 할머니는 이 재봉틀로 자식들 옷을 다 입혔기 재봉틀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요즘은 이 재봉틀을 가지고 이웃이 맡겨준 옷을 수선해 주기도 하고 식탁보나 이쁜 소품을 만들어서 마을 장터에서 판매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시간을 주무시는 할머니는 취침 전에 라디오를 꺼내서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70년을 보낸 정든 집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이쁜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동무도 많고 꼬마 친구들도 있는 이 집이 좋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30년이 젊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연 속 할머니처럼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꽃은 봄마다 화려하게 온몸으로 사랑을 피워내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매년 쓸쓸하게 시들어만 갑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김씨 할머니는 어떻게 100세에 저런 정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사한 꽃으로 정정하게 피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비록 100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부 장기의 세포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체 내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그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죠.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이것을 노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과 체세포량이 줄어들지만 체내의 지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이 감소하여 골밀도가 저하되어 뼈도 쉽게 부러지며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요. 그리고 감각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각은 보통 40대 이후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여 차츰 시력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혼탁해져 노인성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력도 떨어져서 이명이 생기고 높은 주파수의 고음을 듣기 힘들어지며 후각과 미각도 감소하며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할머니들께서 나이가 들었더니 간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것도 인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인 것이지요. 그리고 신경정신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뇌는 40세 이후로 크기와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마다 5% 정도 감소하다가 70세 이후부터는 그 감소폭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세에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폭이 중년에 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40%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 재생력, 즉 신체 회복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60대, 70대까지 해도 몸을 관리하면 시간은 걸려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80세부터 회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몸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실감하게 되는 몸의 변화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40대부터 60cm 거리의 사물이 흐려진다. 40대는 아직 노안이 오기 이른 시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40대 초반은 노안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음식점 메뉴판이 읽기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안이 시작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글씨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진다.
제산제는 위속산을 중화하며 위산 역류로 속쓰림이 있을 때 먹는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그러니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절 통증은 노화의 일부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절반가량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이들의 증상은 대체로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뼈를 보호하는 조직이 닳기 시작하여 관절염의 위험률이 높아지는데요. 조직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 뼈끼리 마찰을 해서 통증도 심해집니다. 네 번째, 키가 줄어든다. 남성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대략 2.5cm 정도의 키가 줄고 여성은 5cm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80대가 되면 키가 더 줄어드는데 이는 관절 사이에 연골이 손상을 입고 척추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도 키가 줄어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비에 잘 걸린다. 나이가 들면 식습관이 바뀌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특정한 약물 복용 또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변비가 일어나기 쉬운 몸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활동량을 늘리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낯선 부위에 털이 난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역시 폐경기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볼이나 위십술 등 평소에 나지 않던 부위에 갑자기 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늘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여덟 번째, 젊은 사람보다 잠을 덜 잔다. 나이를 먹으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이 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새벽 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노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노년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80세가 넘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80세 이후에도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노후 생활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올해 85세를 앞둔 어느 건강한 어르신은 70대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 80대 이후에도 노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후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7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온 것들을 쏟아내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이전까지 익숙한 것들은 80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으나 70대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은둔하면 남은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몸에 밴 습관들은 80대가 되어서도 자연스레 할 수 있지만 70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80대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 70에 접어들면서 의기소침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평생 건강하리라 믿었던 몸에게 배신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생 동안 병원 다닌 기록이 10번이 안 된다며 큰 소리쳤지만 70줄에 들어서면서는 일생 동안 다녔던 것보다 더 많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병의 원인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서 응급실까지 가야 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퇴행성 질환의 잘못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70년을 사용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그러니 지금부터는
70년 이상을 사용해온 몸을 잘 보살펴 줘야 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70대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겪으시면서 두렵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의 개인차가 가장 많은 시기가 70대라며 그때부터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급격히 나타나며 그 차이가 8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80대 용달 트럭 기사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 트럭은 없는데 소소하게 짐을 옮길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보고 연락을 하면 언제나 달려오시는 분이 82세 할아버지이다. 물론 할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기에 손을 좀 떠십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보고 당황하기도 하지요.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기사를 불렀는데 되려 손님이 기사를 도와야 할 판이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줄과 천을 이용하여 짐을 고정하는 솜씨가 일품이다. 그리고 무거운 짐도 직접 드시는데 50kg 넘는 짐도 노하우가 있으셔서 거뜬히 드십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같은 곳에서 연락이 오면 장작을 잔뜩 실어다가 전국에 배달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배달을 하시며 전국을 다니십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때문에 손떨림과 얼굴에 검버섯은 있지만 얼굴과 눈빛에서 풍기는 총명함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80, 90세에도 건재하게 자기 일을 하십니다. 술을 빚는 장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 등 평생의 일을 가진 사람들은 건재함을 과시하지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일주일에 4일, 하루 5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125만 원을 받는 80대 무인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80 노인들이 지하철 택배나 도보로 간단한 배달 일을 하는 노인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관성의 법칙이지요. 하지만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우리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계속 영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퇴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는지요. 세 번째,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할머니 자매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7살 연상인 언니가 훨씬 더 젊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언니는 7살이 많은데도 자전거를 탈 정도로 건강했고 반면 7살이나 어린 동생분은 기운이 없어 늘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당시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어떤 책을 보고는 조금 납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시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20년 전 시간으로 되돌려 일주일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실험인데요. 여기서 시간을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시절의 뉴스와 영화를 보고 그때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실험 전까지만 해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 포기했던 독서나 관절이 아파서 하지 않았던 설거지와 청소는 물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까지 노인들은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청력, 기억력, 악력, 유연성, 자세나 걸음걸이까지 현저히 젊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닌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신체적 조건을 정신력으로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시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취업, 30대에는 결혼, 40대에는 내 집 마련 같은 과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체 나이에 맞는 올바른 생활 방식과 태도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60대와 70대에 남는 건 은퇴와 노화뿐이지요.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는 남들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끼워 맞춰 주면서 계속 참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먹던 것, 항상 가던 곳도 좋지만 새로운 음식을 먹고 가보지 않은 곳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부정해지려는 마음을 한 번 더 쭉 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치매 예방을 실천하세요. 얼마 전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우리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생기고 쌓여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약들이 이 물질의 형성 및 축적을 저해하여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 증상을 상당히 호전시켰다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일 뿐 치매는 암과 더불어 아직도 우리에겐 미지의 영역이죠. 그리고 시중에 풀린 현대의학의 수준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약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조기에 발견해도 아직은 의료의 힘으로 치매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치매 예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소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자. 둘째, 활발한 뇌활동으로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들이자. 셋째, 담배는 뇌 건강의 적이다. 넷째,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한다. 다섯째, 싱겁게 먹고 채소와 견과류를 많이 먹자. 여섯째, 적절히 운동하자. 그런데 우리가 치매가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와 나의 사회적인 역할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5060세대를 대상으로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곧 치매 환자가 100만 인구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남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매 예방에 힘쓰는 한편 치매가 든 노인이라 하여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다름 아닌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5세 이상의 노인의 둘 중 한 명은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둘 중 하나가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만약 다행히도 내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나의 배우자나 부모나 친구가 치매에 걸려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치매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으며 누구나 인지장애 치매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한 치매를 앞두고 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최대한 치매를 늦출 수 있거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삶이 조금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는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 중반인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옵니다. 80세가 넘어서면 힘이 빠져 물건조차 잘 들지 못하고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덮쳐올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세 이전의 몸과 마음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80세가 되기 전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찌 될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죽음에 이를 때까지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좋은 인생이었다. 고맙구나. 자족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행복한 길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불만족스러운 길입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인생 후반전은 50세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후는 언제부터일까요? 노인이 되는 연령층인 65세 또는 70세 이상이 노후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노인이 되면 말을 줄여야 한다. 많은 말은 잔소리가 되기 쉽고 꼰대로 불릴 수 있다. 맞는 말이라도 최소한으로 말을 줄일 줄 알아야 한다. 거품을 떨지 말아야 한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을 하지 말아라. 돈 자랑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고 자식 자랑도 힘든 자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선입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디 출신이나 학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 인생은 각기 그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 선입견이나 한 번의 편견으로 내가 느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처럼 재단하지 말라. 고정관념에 갇히는 순간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기 쉽다.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편견에서 벗어나 매사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외모를 잘 관리해야 내적 아름다움까지도 외부로 잘 비춰진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우울증 예방에도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외모가 추하면 인생도 더욱 추해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현명하게 나이 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고 불변의 법칙이다.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어떤 의미인가? 노인이 젊은이를 꼭 가르쳐야 하는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살면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남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 한다. 100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들이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참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너나 없이 모두 힘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 끼치지 말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심과 진실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어집니다. 만나는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서로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여 너는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모두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원만한 사람, 찌그러진 사람, 괴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인간 100세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초년 0세에서 29세 중년은 30세에서 59세, 60세 이후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초중년은 기간이 일정하지만 60세 이후의 말년은 개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잘해온 사람은 말년도 문제가 없지만 젊어서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은 말년을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는 노후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노후 생활은 돈과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지혜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나이 먹고 나서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 실수와 오류투성이지요. 그러나 모난 돌도 세월 따라 바다에 이르면 둥글둥글한 돌이 되듯이 젊은 시절 망나니가 늙으면 유순의 나이가 어른과 양반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멋대로 살면 노인이 되고 나서 지난 시절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만 이미 버스 떠나고 손들기 시계 헛수고가 됩니다. 노인들은 육신은 늙었지만 마음은 옛날 그대로여서 젊은 사람처럼 몸을 쓰다가 큰 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곱게 나이 든 노인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값이 더 나갑니다. 그것은 긴 세월만큼 돌을 많이 닦았다는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무말 메일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노후를 대비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들도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새들도 자기 집은 직접 짓고 사는데 까치가 집을 지으면서 남쪽으로 입구를 내면 강한 북풍이 불 것이고 북쪽 입구를 내면 강한 남풍이 불 것을 예견한 지혜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일, 셋째는 돈으로 해보세요. 첫째, 내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경제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됩니다. 총회 선생님을 모델로 삼아 보세요. 노후 준비는 돈을 우선시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꾸준하게 체력을 단련하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어 두면 인간 100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인내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든 일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낸 것뿐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하여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른 언행 속에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면 기적처럼 탄탄한 노후를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999% 노력을 하고서도 마지막 1% 노력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999% 노력도 무산됩니다. 짧은 인생 굵고 과감하게 부딪히고 늠름하게 매진하며 오늘의 일에 몰두하는 정신을 발휘하면서 서로의 속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인간 100세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4억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유품 속에 섞여 나온 돈이 지난해에만 약 1,900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쓰레기장만 잘 뒤져도 돈벌이가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강박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의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최후의 의지할 곳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그 정도로 비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돈이 있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혼기에 재산을 쌓아놓기보다 벌어들인 재산과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관심을 두는 게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장의사에게 지불할 돈만 남겨두고 다 쓰라는 말은 미래 걱정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추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세상 재미나게 살다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엔 모두 다 훌을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하시는 글이기도 한데요. 92세 할머니의 뼈있는 인생 조언을 들어보셨나요? 92세가 되었을 때 이 할머니는 무엇을 가장 억울해했을까요? 92세 할머니께서 남기신 조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얘야, 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니? 돈 주름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때쯤이면 재밌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맞게 이제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만 다 늙어버렸어. 얘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주 웃는 놈이 제일 좋은 인생이더라. 젊은 사람들 말처럼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야.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 언제 하늘로 소풍 갈지 모른단다. 꽃놀이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말이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란 걸 기억하길 바라네. 굿날 후회하지 말거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애써 피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죽음, 임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가장 피해야 할 죽음의 모습들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잘 죽고 다시 잘 태어날 것입니다. 첫째,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피하고 끌려가다 어찌어찌 무익한 연명치료에 매달리게 되고 온갖 링거 주사, 인공호스 장치를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중환자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치료는 다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죽음을 즐겁게 해보세요. 가능한 한 의식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임종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을 벗기 직전까지 의식을 갖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보다는 호스피스실로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호스피스실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높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급사 공항과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다가올 죽음을 누구에게나 평안하게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듯이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중환자실에서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보다 호스피스실이나 내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바람직한 죽음의 단계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점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의식은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임종이 닥쳐오면 약 2주나 한 달 정도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승을 떠나는 것보다 몸을 벗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충분하게 이별을 나누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몸을 벗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기본입니다. 건강을 상실하면 노후는 그냥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건강 문제라면 여기에서 논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엔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천천히 걷기입니다. 걷는 것이 우리 몸에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거리는 8.5km 정도 됩니다. 오르막 내리막 같이 코스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괜히 남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근육을 키운다고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 만보만 꾸준히 걷는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주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걸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수면 부족이 사라집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거짓말같이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확보되면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나오는 말은 "아, 잘 잤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자주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오면 온몸이 편안하게 풀려 있습니다. 최대한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걷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지요. 매일 딱 5분만 결심해 보세요. 지금 옷을 입고 집을 나서서 그냥 걷자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걷는다. 누구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려면 걸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식 폭식을 피하고 평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며 술, 담배나 해로운 음식 등은 피하거나 절제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선 음식을 정말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싼 음식을 사 먹으란 뜻이 아닙니다. 야채가 듬뿍 들어간 소화가 저절로 되는 식사를 권합니다. 배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 넣고 날계란을 하나 풀어 놓은 다음 콩나물과 시금치 데친 것에 고추장까지 정성껏 버무려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기가 찹니다. 그 느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으면 그냥 소화가 되면서 금방 잠이 옵니다. 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유의하여 먹으면 노후 건강 제일 요소는 갖추게 됩니다. 각종 영양제나 처방약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이 남용되면 결국 몸에 무리가 갑니다. 신장이나 콩팥이 멀쩡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자연산 채소를 비롯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의 몸에 채소 성분이 몸에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루만보 걷고 각종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수면이 규칙적이고 충분하다면 건강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노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좋은 생각 선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노령화 문제가 커다란 화두가 되면서 현역 은퇴 후 시작되는 노후의 삶이 본격적으로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자신에게는 노후가 아득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막상 노년이 되어 보니 그 시간은 참으로 짧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젊은 시절은 후딱 가버렸다. 누가 그러더군요. 잠깐 눈 감았다 보니 이렇게 늙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이라도 모두 행복해하지만 젊은 시절엔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 세대에 올라서면서 젊은 시절은 참으로 아득한 기억 너머로 사라져버렸고 이젠 남은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노후가 무르익은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노후는 단단한 마음가짐 없이는 힘든 시간임에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못할 인생입니다. 나중에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젠 지난 날은 즐거운 추억으로 돌리고 지금부터 진짜 황금 같은 삶을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본격적으로 노년 세대가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현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수록 일을 놓으면서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지요. 특히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아있을 때 갑자기 몰려오는 외로움이 클 수밖에요. 게다가 몸이라도 좋지 않으면 갑자기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우울을 느끼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 사이에서 소외를 겪으면 그건 최악입니다. 평소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나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늘 격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 가족들끼리 상호 신뢰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가장의 역할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행동이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독선적이며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가족들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중저음 목소리로 차분하게 전화돼 얼굴엔 미소를 늘 띠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저도 미소를 띠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가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난 일을 회상하며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모두 노력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부모이고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 내에서 그런 노력이 선행되면 노후에도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존경의 마음도 당연하죠. 그래도 가족들과 항상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노년 세대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해야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매일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과소비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괜찮은 모임 하나 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퇴근 후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는 것만 반복하면 퇴직 후에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가급적 직장 동료가 아니라 직장 밖의 사람들과 다양한 모임을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는 퇴직하면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억지로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퇴직한 동료는
더욱 편하게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긴 시간 인연을 맺은 직장 밖의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싫지 않을 취미 활동과 동호회라는 더욱 바람직합니다. 자기 개발도 되고 삶의 활력소나 기쁨도 되니까요. 노년 세대가 되어 모임에 참여할 때 인색한 이미지는 최악입니다. 무작정 돈을 아끼려면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이미지를 주면 더욱 꼴사납게 됩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은 한 번도 내지 않으면 그건 정말 꼴불견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슬며시 총무에게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 전하고 조용하게 먼저 가도 나중에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생색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소액이나마 표시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노후에 취해지지 않으려면 늘 미소 띈 얼굴로 잔잔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후에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을 노력하다 보면 말년에 병원에서 혼자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등록해두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위급 사항의 병원으로 실려가 링거 주사를 꽂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5단계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웃으면서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어제 저녁 모임 시간에 늦을까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얼굴을 얼핏 보니 상당히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표정이 매우 밝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살짝 걸었지요. 표정이 밝으신 걸 보니 즐거우신가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올해 73세이며 2007년부터 택시를 운전하는데 그냥 몇 해만 하다가 그만두지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그것이 벌써 17년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자제들도 모두 혼인하고 집을 떠나 노부부 둘이서 살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월급과 연금을 합쳐 200만 원 정도 되니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서 싱글벙글 하십니다. 빚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가끔 손자들이 용돈을 받으려고 주말에 오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답니다. 부인도 일을 하시는가 봅니다. 그렇게 두 분의 월급, 연금이 꽤 되니 하루하루가 즐겁답니다. 그 연세에 일을 하고 있으시니 정말 대단하게 보이더군요. 이젠 나이도 있으니 조만간 일을 그만둘까 하신다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자랑스럽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해놓고 정작 제 목적지는 잘못 찾아 한참을 도르셨습니다. 택시비도 몇천 원 더 나왔습니다. 그래도 골목골목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도 미안한 표정과 함께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 시절 에피소드부터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셨습니다. 자제분들도 아주 곱게 성장해 주어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일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고 말하셨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후회에 대한 감정은 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생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10가지를 들어보시고 앞으로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한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혹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바쁨으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아껴서 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좋은 친구들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쁜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쌓여 살아간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 것도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 식이요법 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인생을 더 크게 봐야 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너무 일찍 정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좋은 기회를 놓쳤거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덟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가족과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후회가 없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홉째는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다뤄서 인생을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쟤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놓쳤던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